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인터뷰 휴먼입니다. 오늘은 참여형 지식인으로서 문화예술 전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초대했는데요. 오늘 윤석열 정부의 100일 그리고 현재 안고 있는 국민의힘 내분 사태와 관련된 폭넓은 얘기를 정치평론가의 시각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노정열 개그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 초대할 때 정치평론가로 초대한다고 했는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우리 강성범 후배도 그렇고 예. 개그맨 이제 또 시사평론, 시사풍자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이 뭐 직위나 또 직업 이런 것도 다 퓨전인 것 같습니다. 예, 섞이고 예. 넘나들고 그래서 뭐 밖에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예. 전 대표님이나 전 앵커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아이고 뭐 저는 앵커 정도는 되지 않고 어쨌든 뭐 대표로 부르든 네네. 뭐 자 이렇게 자유롭게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참여형 지식인 또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도 하시고 사실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오는 부담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제가 지금 방송이 26년 차인데 예. 초창기에는 당연히 부담이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버전으로 이제 문화예술인 가운데 4대강이나 이 국정 비판적인 사람들을 국정원 버전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려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도 240명 넘는 그 국정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버전이 있는데 거의 9년 반 동안 이렇게 보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있었고 지금 현재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뜻을 합쳐서 네. 방송인이고 개그맨인데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저런 풍자를 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네. 또 소송 결과도 나오겠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이번에 대선도 보면 절반은 윤석열 후보를 찍고 거의 절반은 또 이재명 후보를 찍었는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낼 땐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안 그러면 불이익이 있을까 봐 할 말을 안 했다면 제가 이제 공직에 잠깐 있다가 이 개그맨이 된 이유가 실컷 시사풍자도 하고 속 시원한 얘기 하려고 네. 들어왔는데 만약에 제가 그게 두려워서 그리고 불이익이 있을까 봐 만약에 그거를 저하한다면 제가 이렇게 인생을 행로를 바꾸게 된 것에 제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네. 제가 자괴감이 들거나 모멸감을 느낄 것 같아요. 네. 너 왜 이렇게 비겁해? 너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 그까짓 게 뭐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요즘은 뭐 유튜브가 생겨서 또 할 말을 다 합니다. 근데 당당하게 그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사실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적 성향 문제를 떠나서 네. 뭐 여러 분야에 일하시는 분이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권자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장려해야 될 뭐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지난주에 100일 기자회견을 했고, 자 어떻습니까? 우리 단군 신화에 보면 예, 사람이 되려고 예, 호랑이는 결국 그걸 못 참고 예, 곰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 사람으로 변신해서 하느님의 아들 환웅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 예. 아마 윤석열 정부가 100일 동안 한 것을 보면 사람다운 정치를 하려면 쑥과 마늘을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비유법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그래도 좀 정부가 잘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또 허니문 시즌에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던데 대통령이 너무 당당하셔요. 그 이유가 본인은 잘하려고 하겠지만 예. 사람이라는 게 이제 유권자들께서 여러 번 학습이 되셨을 텐데 어디 가장 명문 법대를 나왔다, 검사 생활을 20여 년 했다, 거기다 검찰총장까지 했다,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으니까 대통령도 잘하겠지라고 판단한 자체가 사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이거든요. 예. 우리 전 대표님도 인생의 어떤 그 행로가 있듯이 저도 물론 제가 이제 인생 행로가 있지만 그 사람이 20대 때부터 시험에 합격했을 때부터 어떤 언행을 해왔고 행동을 해왔고 어떤 실력과 경험을 쌓았는지를 잘 보셔야지 네. 어디 간판, 어디 법대 출신의 검찰총장이니까 똑똑하니까 잘하겠지. 특히 이제 7, 8, 90 선배님들은 그런 판단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직도. 특히 학교나 간판에 대한 네, 예. 선호도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더 빛나 보이는 금수저 같은 그 간판에 저는 많이 현혹되고 속았다. 예. 사실 그거를 철저하게 몇 달 동안 언론이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 간판 말고 학벌이나 사법고시 합격한 거 말고 정말로 국정 운영이라는 국가 행정은 검사 수사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종합예술이고 종합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람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앞으로도 특단의 상황이 오지 않는 한 검찰만 20, 30년 한 사람이 당은 모르겠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검사 생활 오래 하신 분이니까 하나의 당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 정도는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금배지를 달고 정치에 떨어져도 보고 그러면서 경력을 쌓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표를 낸 지 9개월 동안에 그야말로 초고속 직행을 했죠. 직행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무슨 국민들을 어떻게 못 살게 굴겠다, 뭐 외교 통일 국방을 잘못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분의 인생 60평생 인생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대통령으로서 이제 준비가 전혀 안 된 된 상태. 거예요. 근데 예.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얻었냐? 예. 때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실은 할 말을 했고 예. 곳에 따라서는 예. 당연히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에게 그 대드는 모습 쉽게 예. 말하면 그런 게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나라 검찰총장 중에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 저 꼬붕처럼 하는 것만 보다가 야 저 사람 멋있는데 예. 그게 아마 가장 주요했을 겁니다. 네.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본인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금의 국회의원이 된 권은희 그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경찰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 혼자 예. 그리고 검찰에서는 윤석열 검사 혼자만 유일하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 개입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게 아마 국민들의 가슴 속에 그때 불을 질렀을 겁니다. 예. 야 우리나라의 검사 중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지금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나 뭐 선거의 공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네.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저렇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겁니까? 당연하죠. 저는 오히려 네. 뭐 국민들이 저 정도 바라니까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바람이나 희망을 안고 새로운 정치를 해낼 것이라고 기대한 쪽이었거든요. 사실 그 이제 바람이고 기대치고요. 네. 제가 바란 거는 예상치입니다. 네. 기대치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약간의 표 차이지만 대통령이 됐으면 다 아우르면서 잘하길 바랬지. 망하라고 빈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네네. 저희가 정치 평론을 하지만. 네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란 거는 정치와 정책, 철학, 비전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인품도 중요하거든요. 예, 예. 우리 전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20여 년 검사 생활하면서 술자리에서 어땠고 기자들과 어땠던가를 다 들었습니다. 저도. 예, 예. 저 사람이 얼마나 사실은 검찰총장까지만 하고 예, 예. 술자리에서 호탕하게 자기 얘기하면 좌중을 휘어잡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말 잘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예, 예. 근데 그걸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네. 그리고 사실은 비하가 아니고 약주를 너무나 자주 좋아하시고 자주 드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예. 물론 이거 저 소송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가 정합한 정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사실은 말끔하고 맨정신의 국정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예. 아니 지난번에도 왜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주위 분들과 얼큰하게 얼굴 빨개져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기에 알코올을 안 됐다고 하시잖아요. 예, 실제 예. 그렇게 증언이 나왔고 봉하마을 내려갔을 때나 이제 네. 주민들과 막걸리 한두 잔 하신 거고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약주를 좋아하신 분이 저녁 때 반주 한 장 정도를 넘어서서 이번에 물난리 때도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 집에서. 예. 퇴근하시고 밤 11시 30분에 처음으로 전화를 지시했다는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 4-5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엇을 하신 것인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가장 중요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뭐 했는지 밝히라 하는 이유는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텔레비에 나와서 지휘하는 모습을 볼 때 예. 그때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같이 운명 공동체고 나라님이 옛날로 따지면 나라님이 우리를 같이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그 일체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없었죠. 요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4-5시간 동안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전화로 지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거기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그 판을 보면서 그리고 한 라인을 통해서 모든 행정기관을 통화하면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위기관리센터에서 전화로 무슨 자료를 보고 자,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되는 준비를 못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실제로 위기 상황이 또 닥치자 오히려 우왕좌왕 자충우돌하면서 네.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줘야 되는 안정감을 전혀 못 줬다 이런 이제 비판을 포부 집중호우 피해 때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엄청나게 대통령께 이제 압박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하라, 대통령 태도 바꾸어라, 부인을 멀리하라. 여기서 부인을 멀리하라는 것은
사적 관계를 멀리하라는 것이 그럼 아니라 안 부인이 되죠. 바깥으로 나와서 활동하는 걸 좀 조절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능성을 낮게 봅니다. 아 그래요? 어느 정도 낮게 봅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뭐 한 30~40%밖에 되지 않는다?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왜냐하면 봅니다. 예. 이번에 지지율이 이렇게 25% 중후반으로 떨어졌으면 네. 100일 그 즈음한 날 말씀에 진솔한 사과와 본인의 제가 지금 말한 20여 년 동안 수사 책임자로서만 살다 보니 제가 종합행정에 소홀한 면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창피한 일이겠지만 예, 예. 그래야 국민들이 아 진짜 자기 능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순간 예. 아 됐다. 우리 개인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못했을 때는 어디를 잘못했다고 한 다음에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는 거지. 사과할 때도 보면 아유 네가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이렇게 사과도 아닌 더 기분 나쁜 사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100일 때 사실은 정말로 제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정치 경험이 일천해서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안 찍어준 절반 국민들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그다음에 각 분야 전문가들도 정말 실력과 비전을 두루갖춘 때로는 저한테 쓴소리해서 자르지 않겠습니다 정도가 나와줘야 아 저분이 정신 차렸구나. 그러면 우리라도 비평은 하되 잘할 때는 박수 치자 그러는데 국민을 위해서 했고 집값은 안정이 됐고 민정수석실은 폐지해서 자화자찬을 예. 상당 부분 담는 걸 보고 저분이 정신 아직 못 차렸구나.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이제 표현까지 하셨는데 네, 진짜로. 이번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100일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좀 진솔하게 이제 말씀하셨던 사과를 좀 한다거나 쇄신은 과감하게 할 것이며 또 처신은 좀 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랬으면 제 마음도 좀 풀렸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저분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잘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면서 쳐다봤는데 네.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 5년은 마치 뭐 법적으로는 확보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5년 동안 임기가 이렇게 긴데 지금 이 정도 했다고 왜 내한테 이렇게 회초리를 드느냐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잘못된 게 100일 동안 잘 해야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저희가 옷도 첫 단추 잘못 끼워주면 예. 간단하지만 국정이란 것은 처음 100일 동안에 가장 기대와 희망과 응원이 많은 그 시기인데 100일이라는 시간이 예. 그때 응원을 안 받고 개혁의 동력을 삼아서 쭉 나가는 게 5년인데 100일 동안 잘못했는데 그냥 크나큰 진솔한 사과와 반성 없이 자기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로 면피성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나머지 4년 9개월이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사실 관성의 법칙으로 봐도 그거는 굉장히 물리학적 법칙으로 봐도 어긋나는 일이고요. 제가 이제 일련 민심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를 했는데 이제 외면을 해버리는 이거 이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럼 큰일 특히 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길로 가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비판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오면 그 뒤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분이 내려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지금까지는 호사가들이 야 저러다가 탄핵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자진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술안주거리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은 이거 큰일 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어서 걱정이 매우 앞섭니다. 전 대표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깨달으셔야 될 것은 자기가 왜 24만 7천 표라는 앞으로도 아마 그런 표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0.74%로 왜 겨우 간신히 이겼는지를 당선된 그 밤에 생각하신 다음에 다음 날부터 내가 나를 안 찍어준 절반의 국민들이 왜 나를 안 찍었을까를 내가 이러이러한 면이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저쪽 후보를 찍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본인을 찍어준 절반 47, 8%의 국민 가운데 절반이 떠났기 때문에 지금 25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예. 이거를 만약에 공부는 잘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때 수학 산수로 따져봐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절반은 안 찍고 절반은 찍었고 자기를 찍던 48 중에 절반 가까이가 떨어져 나갔다면 내가 100일 동안 뭘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왜 100일밖에 안 됐는데 나를 찍어준 사람 10명 중에 5명이 떠나갔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뭔가 잘못돼 있구나. 그렇게 절박하게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신다면 새롭게 출발하고 잘할 가능성이 있는데 100일 기자회견을 보니까 이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시는 눈빛과 언행이었어요. 그럼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식적인 접근이나 분석을 예. 왜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고 본인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저런 당당함이 나오느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정치인만 해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떨어져 보고 이재명 후보도 성남에서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민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예. 선거에 나온다는 거는 예. 정치평론을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4선 5선 한 사람 다 잘 된 것 같지만 그 선거 한 번 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거든요. 그 민심이라는 게 여도 밀었다가 야도 밀었다가 때로는 민심 후폭풍이 있기도 하고 역풍이 네, 있기도 예. 하고 그래서 늘 민감합니다. 이 풍향계가. 예. 근데 검사만 오래 하신 분은요. 대한민국에서 100만 국민 가운데 판사와 검사 두 직종은 아무도 못 건듭니다. 예. 경찰은 건듭니다. 뭐 봐줬다거나 뇌물 먹었다거나 네. 뭐. 그리고 경찰들은 실제 감옥에 가는 사람 많아요. 예. 대한민국 판사 검사 중에 감옥에 가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예. 뭐 간혹 있긴 한데. 한 사람 그 사람은 아예 입에 담을 수 없는 예. 흉악범이거나 예. 아주 사기를 크게 쳤거나 예. 그랬을 때만 민사로 예를 들면 크게 손해배상을 하거나 그런 정도지 0.0001%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에 검사와 판사는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나를 통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20여 년 검사를 하면서 그리고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하면서 이분의 머릿속에는 나를 건들고 나를 통제할 사람은 하나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을 겁니다. 직업적인 특징 때문에 네. 스스로 몸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예. 탄핵 소추위원장이었다가 예. 그분도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 정무 감각이 우리가 보기에는 없지만 그래도 또 다릅니다. 정치는. 예, 예.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정치를 해본 겁니다. 예. 그리고 검사 출신 뭐 김도읍 의원이든 김기현 의원이든 판검사 출신들은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아본 분이라 네. 어떻게 해야 표를 얻고 민심이 뭐가 매서운지를 아는데 이분은 9개월 동안 사실은 바로 대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역 민심이 어떤지 그냥 지지율에 취해서 본인이 이 정도면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찍어주는구나.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뿅 갔을 겁니다. 사실. 예. 어쨌든 가르치는 대통령의 위치에서 평생 이제 직업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바뀌기가 어렵다 이런 거. 조금 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당으로 좀 넘어갔어요. 요즘 이준석 이제 그 대표 이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종횡문진 다니면서 이제 대통령한테 직공도 하고 뭐 윤핵관들은 거의 뭐 쌍욕은 아니지만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막 비판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네. 그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30대 중후반에 이제 청년 정치인이 20대 중반에 박근혜 퀴즈로 들어와서 한때 주목도 받았고 이슈를 제기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도 툭툭 치고 나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예, 정치.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희망을 걸어서 예. 국회의원은 3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국민들과 당원들은 당 대표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이 보수가 좀 이제 색깔도 바꾸고 체질을 좀 바꿔보자는 측면에서 아마 젊은 정치인에게 당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겼을 건데 지금 드러나는 얘기는 참으로 뼈아픈 얘기인데 본인의 이제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어떤 그 의혹건 때문에 예.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딱 잘랐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그동안의 언행이었어요. 네, 이것이 아킬레스건입니다. 네. 본인이 말을 피하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추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죠. 그러나 증거는 없고. 없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사법적- 감옥에 가 있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는 대표는 지금 여러 정황 증거뿐만 아니라 예. 시계를 왜 받았는지 그리고 7억이란 각서가 왜 써졌는지까지 나오기 예. 때문에 예. 아무리 본인이 뭐 지금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때 나올 사람 없으면 또 한번 나가겠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했던 2030 청년들도 거의 반반 갈려서 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이제는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만해라 이런 의견도 커졌습니다. 내부가. 예. 우리가 이제 정치평론가로서 조금 이제 나눠서 보면 네. 우리가 이제 검찰 수사에서 별건 수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 대표가 미운데 네. 10년 전에 사건을 가져와서 그때 성상납 받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준석 정무실장인 김철건 이제 실장이 실책을 하죠. 예. 각서를 써주는 바람에 야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증거가 잡힌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당 대표를 축출을 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상식을 가진 눈이라고 보면 이준석의 태도가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게 공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당 대표를
이런 방식으로 축출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고요. 네. 지금 가처분 들어갔지만 판사들이 또 기일을 미룬 거 봐서는 네. 뭐 정치에 적극 개입하는 파도 있고 소극적으로 그냥 관망하는 파도 있다면 이번 판사가 그렇게 심리를 뒤로 미루고 하는 거는 인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요. 예. 절차적 하자로 보면 중대한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법률과 헌법과 양심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서 예. 그 비대위의 그런 행위들이 잘못됐다고 판시를 내려주는 게 옳은데 예. 그랬다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이 예. 지금의 주호영 체제부터 핵심이었던 권성동 전 원내대표 그리고 내부 총질이라는 문자까지 직접 하다란 대통령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판이 어디로 아마 헌정사상 초유의 전국의 소용돌이 빠질 거기 때문에 판사가 거기도 국민의 한 사람인지라 아휴 그렇게까지 맞는 것보다 그냥 내가 조금 비겁하더라도 법률과 양심을 쓰는 그렇게 보면 이제 판사가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는 건데 하는 거죠. 예. 법리가 아니고 아니라 정리로 간다. 정치적 상황 이렇게 가면 이제 더 안 되는. 법치가 아니라 정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판사도 개인이고 자연인인지라 아마 그 후폭풍이 너무나 심대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이익 형량을 하겠죠. 내가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예.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이 대한민국 헌정 체제 자체가 혹시나 이렇게 지금도 가장 힘든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집권 여당이 더 힘든 것보다는 내가 조금 모양도 빠지고 비겁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냥 기각시켜버려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선고 공판을 할 때 판사가 이제 형량을 조정할 때는 네. 정리적인 부분, 이제 사적인 또 그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 조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지만 가처분을 인용할 것이냐 기각할 것이냐는 것은 OX의 문제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리를 제쳐놓고 상황 논리를 봐서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각하하겠다. 이거는 말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동안의 판례들을 보면 예. 말이 안 되는 게 산더미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중에 한번 법조인 전문 불러서 예. 일반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판례 1000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거 예. 노영희 변호사도 나오시니까 이렇게 특집을 해주시고 이거죠. 본안 소송도 있는데 왜 가처분을 이렇게 끄느냐. 예. 심상치는 않은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요. 가처분을 일단 해주고 예. 본안에 가서 다퉈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51 정도는 인용을 할 것 같고 그 인용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는 조금 거죠? 높다. 예. 끄는 그래서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인터뷰 하고 나서 이제 뭐 며칠 지나면 이제 그게 나올 건데 저도 일단 인용 쪽으로 한 표인데 상식적인 법조인이라면 예. 사퇴한다는 말하고 사퇴서 안 내고 꼼수를 그렇게 부리는 게 정상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행위죠. 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용이 됐습니다. 그럼 예. 인용이 됐으면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네. 당이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아서 가고 윤핵관들 뒤로 물러서고 대통령은 윤석을 좀 포용하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인용이 되는 것이 길게 보면 국민의힘이 되살아나는 길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예. 그리고 윤 대통령도 내가 대한민국의 왕인 것 같지만 사법부가 또 있구나. 네. 민주주의의 최고부는 사실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기도 하지만 국민 주체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체제로 보면 사법부가 최종 결정자인 겁니다. 네. 헌법재판소도 물론 탄핵을 최종 결정하는 사법부이기도 한데 크게 보면 예. 그래서 아마 그렇구나 내가 막 밀어도 사법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약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 대표 한 사람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제 법리 적용을 이제 윤리위에서 적용을 하고 쫓아내고 나서 이제 가처분 정국까지 가고 그랬는데 더 웃기는 거는 네. 국민의힘 아닌 국회의원들이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 그러니까 당이 비상사태가 와서 비대위로 갔는데 비상사태를 만든 장본인이 원내대표가 당연직이긴 하지만 이분은 스스로 사퇴하지도 않고 결자 해지를 안 했죠. 비대위로 간 원인 제공자가 사퇴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대위를 결의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원내대표를 다시 신임하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실제로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논리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비대위를 만들 때 권성동 원내대표를 재신임하느냐 너무 궁금해서 네.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4분의 1 토막 지지율 25, 6, 7 나오지만 그래도
수리적으로 따지면 아직도 4년 9개월 남았는데 예. 총선은 아직도 2년 후고 어쩌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제를 옹호하고 이 힘으로 끌고 가려면 윤석열이나 윤핵관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윤핵관에 안 들어있는 그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한갑이시고 이준석 전 대표는 30대 중후반에 딱 윤 대통령 아들뻘 되는 나이예요. 예, 정확하게. 예, 예. 그러니 네가 좀 앞날도 창창하고 죽었다 살았다 업앤다운 있는 게 정치계니 너 조금 양보하고 아직 너는 창창하다. 예.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매우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네네. 너 좀 억울하지만 일단 힘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빠져있고 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죠. 나는 윤 대통령 뜻에 따라서 윤핵관 밀고 가겠다. 네, 그게 살 길이다라는 거죠. 그 이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했으면 실제로 총선이 이제 다가옵니다. 아직 윤 대통령 1년 뭐 8개월 남았죠. 1년 8개월 남았죠. 자, 총선이 점점점 다가오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회복되지 않으면 이번에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쫓아냈듯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힘에 눌려서 딸려가고 있다면 이들이 어느 시점에 대통령을 아예 이제 배제할 기가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것이 굉장히 좀 내포되어 있는 이게 함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이 과반을 살짝 넘었었고 예. 탄핵을 하려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예. 나머지 그거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제 이준석을 그렇게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윤핵관 편에 다 썼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이준석을 저격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서요 10명도 안 돼요. 안 되죠.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또 똑같이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집권 여당에서 네.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의사를 내놓고 평가받아야 하는데 아예 숨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준석한테도 사실은 호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오늘 거의 다 전 대표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100%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방송 보시면서 재밌게 하려면 그 달라야 되는데. 아니 꼭 이거 그렇진 가지고. 않습니다. 저희가 공중판 아니니까 예, 그렇게 살아오신 언행들이 많으시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용어로는 간을 본다 그러고 예. 이중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양시양비론적인 비겁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죠. 사실은 틀리더라도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하에 제가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고 평가받는 게 정치인데 예. 너무 비겁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비대위가 이제 출발을 하고 뭐 자 이제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되어서 이제 간다고 하면 이준석이 이제 바깥에서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는 이제 인용이 됐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였다면 이제 기각이 되어서 말 그대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풍찬 노숙을 하면서 바깥에서 외롭게 싸워야 하는데 예. 약간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불쌍한 거 잘 알겠는데 이 사실은 가해자 모드로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렇든 저렇든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는 당위가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자기 이제 수 틀렸다고 바깥에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완전히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하듯이 나서는 것은 정치 도 이상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보십니까? 아마 절반이 넘을 겁니다. 예. 갈수록 왜냐하면 본인도 지난주 토요일 날 2시 생방에서 밝혔지만 사실은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지지했던 분들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겠죠. 예.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말했던 육두문자 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 예. 대통령 만났다는 얘기, 거기에 결정적으로 양의 머리라고 해놨지만 개고기를 팔았는데 제가 제일 열심히 팔았고 잘 팔았습니다 해버렸어요. 그 국민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 말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준석 전 대표의 자충수인데 예. 자기가 말을 잘한다는 생각에 자기 말맛에 빠져서 가끔 실수하거든요. 예. 이번에 걸린 겁니다. 예. 그 얘기는 공범이라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오면 안 되고 은인자중하거나 아예 정치를 잠깐 떠났다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대통령 후보가 1인자라면 당대표는 2인자입니다. 네. 그분이 양두구육으로 속이는데 팔았는데 1조를 했고 본인 때문에 그래도 24만 표 차이로 된데 당선했다면 또 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패러디해서 이제 보니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해버렸습니다. 정권 잘못 만들었다는 예. 두 마디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장애투쟁을 격렬하게 하면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왜?
넘버투 2인자가 가장 많이 잘 팔았다고 개고기를 팔았다고 말했는데 또 한 번 더 나가서 이제 보니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그렇게 사람 못 보고 국민들에게 그 상품을 판 것에 대해서는 자중해야 되는 거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후배 정치인, 그 인생의 후배로서 또는 이제 청년 정치의 상징인 이준석 대표에게 좀 조언을 한다면 지금 이준석이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도 보수를 상징하는 대표 정치인으로 클 수 있다. 이렇게 한마디 조언해 주시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경찰 수사 결과 그리고 수사 기소까지 간다면 예. 저렇게 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예. 감옥에서도 저렇게 자기 변호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정황을 자꾸 내길래 예. 이게 또 쌓이면 경찰로서는 마냥 그냥 재량으로 묵살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것이 없으면 이준석 대표는 장애투쟁을 하면 안 되고요. 예. 아직 창창하니까 예. 좋은 연구소 차려서 정책 개발도 하고 예.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토크쇼 하면서 민심 살피고 이 정도는 좋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가 뭐 잘하든 못하든 일단 본인의 역할은 여기에서 어떤 멈춰야 사유에도 된다. 끝이 났기 때문에 네. 자중하면서 스스로 자기 체급을 키우는데 집중하면서 그래도 뭐 5년 후도 40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할 날은 많습니다. 그 후위를 도모하면서 조금 이제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면 젊은 그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고 토론 나와서 말도 잘했고 또 감각도 있었지만 사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묵직하게 발로 하고 가슴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걸 또 배우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조언을 이준석 대표가 잘 받아들여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지혜롭게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불편한 이야기 조금 해야 네. 되겠는데요. 요즘 그 김건희 여사님 이야기하면 대통령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이는데 여사님에 관련된 얘기만 하면 진짜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고민을 사실 했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예.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국민들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특히 이제 대통령실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굳이 뭐 자기 아는 사람을 거기 데려와서 12억 원어치 공사를 주면서 물론 그 사람이 얼마를 남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너무 떨어뜨려서 이제 부인으로서 대통령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상징들을 좀 깔아먹는 네. 요소가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 역시 반성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도 반성하게 살아온 행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에 그렇게 행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몇 방송과 SNS에 윤석열 100일을 한 줄로 어떻게 정리했냐면 네. 이 정부가 공정과 상식 5글자를 표방한 정부인데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불공정과 몰상식의 김건희 정부 100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네. 뭐 어쨌든 예, 거기에 그렇게 뭐 이제 쌍욕이 있습니까? 뭐 모욕이 있습니까? 본인들은 그러니까. 모욕적일지 모르겠죠. 예, 왜? 예. 이 취임식에 어떤 사람을 모시느냐는 첫 단추 중에서 국민들께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네. 어떤 누구라도 이래서 모셨습니다를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명단 지금 공개 못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밝혀진 게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같다는 거죠. 예, 예. 확인됐답니다. 예, 예. 거기에 무슨 저 안정권 씨라는 예, 예. 극우 유튜버. 예. 본인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겠죠. 유튜브를. 보수 유튜브. 거기다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아들 자기랑 주식 거래가 있던 사람들을 굳이 뭐 자랑하려고 거기에 불러야 됩니까? 그분들은 감옥에 가 있는데 선수들과 예, 예. 포함해서 4-5명이. 그거는 거기서 가고 싶다 그래도 이번에는 오지 마세요 했다는 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최원순 씨 장모 사건과 사기건으로 연루된 그 사람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작은 사적 국정농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겁니다. 단순히 처신의 논란을 뛰어넘는다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예. 생각 자체를 바꾸시지 않은 그러니까 두 분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은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야 되는데 쉽지는 않다. 실제 대통령실 내에 이제 뭐 MB계가 3분의 1, 관료가 3분의 1, 검찰, 예, 주요 검찰 인직군에. 그렇죠. 이제 검찰 3분의 1, 그리고 이제 3분의 1은 김건희 여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제 코로나 콘텐츠 직원도 봉하마을까지도 대동하고 그다음에 용산 집무실에도 집어넣은 걸 보면 너무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전 대표님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반대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여사랑 아는 사람이 수의계약으로 12억을 땄다. 예. 여사랑 아는 어디 회사 직원을 청와대에 집어넣었다. 여사랑 아는 사람인데 무슨 범죄 혐의가 있고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 대표 아들이랑 부인을 취임식 날 초청을 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한 50일 못 가서 아마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언론이 만들 거고 아마 퇴진될 겁니다. 네, 그 말씀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 언론 쪽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다르죠, 사실. 이제 우리 보통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카바치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서 국민들이 또 힘든 것보다는 잘하길 바라는데 카바친다는 얘기가 왜 하냐면 기자회견 때 중요한 질문 다 피하고 그냥 그저 그런 말랑말랑한 우리가 말하는 그냥 입맛에 맞는 달콤한 질문하고 마치 생방송이니까 그 강인선 대변인이 이렇게 인선을 한 건데 네. 사실 중간에도 그걸 낄 필요가 저는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소통이라면 예. 얼굴이 붉어지고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솔직하게 화도 내시고 기자들은 또 정확하게 질문하시고 네. 이래야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아 그래도 이번에 바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지. 거친 질문, 센 질문 할 것 같은 기자는 안 하고 강인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거든요. 그 대변인이. 네. 하세요. 다 하나만한 질문, 하나하나만 답변. 이게 뭡니까? 맹탕이죠. 이제 맹탕 이제 기자회견이 됐고요. 어찌됐든 저는 대변인도 오히려 대변인이 지목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 그러면 맞습니다. 부작위로 네네. 그랬으면 훨씬 더 질문을 좋았을 받고 겁니다. 그렇게 해놨고 오히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솔직하게 자기 좀 억울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섭섭한 마음. 네. 아니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어. 네, 제 말이. 네. 아니 제가 이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좀 무관심적으로 제가 좀 돌아갔다가 오늘 다시 이제 노정열님 말씀을 들으니 또 다시 좀 통쾌해지기도 하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도록 발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통령이 좀 속 시원한 얘기를 좀 다른 생각이라 하더라도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너무 그런 것 없이 이제 이렇게 좀 대단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결국에 전체적인 상황을 더 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몰락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뭐 극소수는 존재하겠지만 또 그런 쪽으로 늘 이제 견해를 갖고 계신데 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부 지금 요런 것들을 좀 바꿔서 가면 좋겠다는 한번 충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10시간도 말씀드리겠는데 짧게 정리하면 인사의 모든 것이 다 담깁니다. 그 사람의 실력, 경험, 철학, 코드가 맞는지 여부 수많은 인재풀이 우리나라에 수만 명 있을 겁니다. 장관 될 만한 사람이. 그중에서 골라서 국민들에게 내놓는 거거든요. 상품으로. 그게 많이 실패했고요. 어긋나는 얘기 같지만 본인이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게 국민을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법부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170석은 제1야당이고 민주당입니다. 입법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입법부에서 만든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그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에서 이러이러한 의지로 만든 조항을 등자를 기괴하게 해석을 해서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시행령 정치를 할 생각이 계속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탄핵 포인트가 쌓이는 것이거든요. 빨리 본인의 수족을 쳐낸다는 생각으로 한때 그래도 장관 경력을 만들어줬으니 한동훈과 이상민을 잘라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없이는 생각이 안 바뀐 거거든요. 그 나머지 행정 정치 그거는 없습니다. 왜? 지금 오른쪽 왼쪽에 이상민과 한동훈이라는 율사 출신들을 두고 대통령실에 있는 검찰 출신들 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이 아 저분이 이제 검찰 제국이 아니라 진정한 전문가 자기에게 간언도 하고 쫓겨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을 용산 대통령실에 넣는구나. 대통령실장 바꿔야 됩니다. 김대기 씨가 지금까지 100일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김대기 씨 안 됩니다. 정무적 감각 있는 사람으로 쓰시고 그런 거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 지지율이 한 15%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잘릴 사람이 누굽니까? 비서실장에 이상민, 한동훈 거기다가 주요 요직에 있는 검찰 출신들 그 사람들 나가도요 변호사에서 다 먹고 삽니다. 제가 보기에 그 쇄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결국 과감한 쇄신만이 윤석열 정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님도 꼭 자중자애하시고 이제 뭐 설마 나오시겠습니까? 이 정도 지금 비판받고 있는데 다시 나와서 활동하면 아마 국민들의
좀 정말 네. 불붙은 마음에 기름을 끼얹는 이제 그런 꼴이 될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자중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 압축적으로 강도 높은 말씀 그리고 시원화끈하게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굉장히 오늘 통쾌한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노정열 님과 함께 정치평론가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적극적인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을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